다음에는 그 실내 용도에 따른 공조 사례를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그 바닥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 바닥 공조는 그 요 근래 좀 적용하는 사례들이 조금 있죠. 그 예전에 이제 전산실이라든지 서버실 뭐 이런 전산실 같은 게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일반 사무실에도 그 오피스 사무실에도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바닥에서 급기를 하고 상부에서 환기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그 실내에 이런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바닥서 급기하고 천정으로 뺀 그 환기를 시켜서 다시 이렇게 재순환시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산실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발열이 많아서 발열이 되면 이제 공기가 뜨거워서 위로 뜨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같은 기류 방향을 가지고 발열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도 그 바닥 공조 시스템을 전산실이나 이런 그 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려고 하죠. 일단은 이제 액세스 프로가 좀 필요하고요. 그 바람이 통해되니까 뭐 최소 250에서 이제 300 그리고 이 액세스 프로 밑에 전기 출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게 많으면 400 이상까지도 그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액세스 프로 밑에 전기 출레이 자체가 그 이런 극기를 방해하는 지장물이 되니까 그 액세스 프로 밑에 설치되는 것에 따라서 높이가 좀 다르고요. 바닥에 추출된 극기는 실내로 이제 확산되면서 되는데 실내 이제 압력차하고 실내 발열에 의해서 자연대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위로 전체적으로 그 공기를 위로 밀어올리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실내 공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지역 중심의 효율적인 공조가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있는 밑에 부분에서 이제 공조된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냉방 할 때 냉방된 공기가 오면서 사람이 있는 이 뭐 1.6, 1.8m 이런 거를 통과를 하면서 온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극기 온도가 뭐 15도나 이렇게 추출됐던 공기가 20도, 25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는 확실한 그 냉방이나 난방 효과를 발휘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고요. 외기 냉방 같은 게 이제 그 환절기 외기 냉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기존에 그 천장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 냉방이냐 난방이냐에 따라서 이 밑에 부분까지 어쨌든 공기가 내려오면서 온도 조건이 그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비효율적이다는 그런 얘기고요. 장단점은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될 것 같고요. 공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먼지 같은 게 위로 이렇게 쭉 떠오면서 사람 있는 부분은 이제 공조기에서 그 필터링을 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거고, 기존의 천정 덕트 시스템에서는 극기가 내려오면서 그 실내 공기하고 혼합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바닥 공조가 좀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바닥 공조는 그 가압식하고 등압식이 있는데, 이제 가압식은 어, 공조기나 패키지 에어컨에서 공급된 공기가 액세스 프로 밑에서 압을 형성을 하면서 그 추출구에서 이제 그 압에 의해서 바람이 위로 이제 실내 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액세스 프로 밑에 하부 바닥을 가압을 해주는 그런 원리고요. 등압식은 공조기나 패키지에서 일단 그 액세스 프로 하부로 넣은 급기가 액세스로 하부나 상부나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이 극기를 바닥 속에 있는 액세스로 하부의 극기를 실내로 뿜어주기 위한 팬이 내장된 급기 유닛이 액세스로에 설치가 돼야 돼요. 액세스로 면적에 따라서 극기가 밑에 이제 별도의 덕트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까지는 그냥 극기만 액세스로 하부에 불어주면 액세스 하부 밑에가 이제 큰 찬바통처럼 돼서 중간중간에 급기 출구만 그 액세스라 판으로 이제 붙여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면적이 넓어지면 이제 극기되는 부분을 뭐 두 가지로 하고, 그럼 이 밖에서 이제 그 덕트를 연결해서 공족이나 패키지역까지 가겠죠. 뭐 이런 상태면 여기까지만 두 가닥을 넣어놓게 되면 이제 뒷부분까지 앞에서 다 추출해서 공기가 빠져버리면 뒤에는 바람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극기 덕트 하나를 길게 뒤에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압이 균일하게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공상의 좀 고려가 좀 필요하고요. 분납식 같은 경우에는 팬이 부착되어 있는 그 추출구 터미널 유닛이 액세스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원 연결이 필요하고, 뭐 초기 시설비라든지 운전비가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소음도 좀 감소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전원이나 이런 게 딸려가야 되다 보니까 평면 배치 시에 추출구 이동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바닥에 추출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바닥에 붙어 있는 디퓨저인데 어쨌든 사람이 밟고 지나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추출구에 원형 팬을, 조그마한 원형 팬을 달았다든지 아니면 긴 롱팬 형태의 그런 팬을 설치된 극기 유니트가 이렇게 이제 설치된 사례죠. 이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책상 의자 밑에 추출구가 되게 되면 냉방이나 난방 때 어쨌든 이쪽에 추출을 통해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불쾌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조금 그 사람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떨어져야 되겠죠. 뭐 그런 배치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게 추출구 사례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바닥공조에서 또 치환형 바닥공조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액세스 프로아 자체에 그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요. 그 위에 또 카펫 자체도 이제 구멍이,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액세스 하부를 극기 가압을 해주게 되면 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조금씩 다 올라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추출구, 아까 그 앞서 본 그런 이런 디퓨저가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하여간 바람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기존의 거는 이제 그 추출구 주변에 뭐 온도 불균형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이제 바닥 전면 공조 또는 치환형 바닥 공조 뭐 이런 데서는 추출되는 공기 양들이 미세하게 조금씩 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쾌감이라든지 실내 온도 불균형 이런 부분들에서는 훨씬 더 좀 좋고, 그 추출구 위치 선정이나 뭐 위에 기기 배치, 가구 배치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 공조를 하게 되면 극기 온도가 기존의 천정 공조 방식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높아야 돼요. 사람이 그 주변에 있거나 이러면 뭐 냉기나 온기에 대한 그 불쾌감들이 있을 수 있어서 보통 이제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높게 이렇게 추출을 해야 되고, 추출되는 그 공기 온도를 좀 높게 해도 이제 기존의 천정 공조에서 보통 한 15도 정도로 디퓨저에서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공조기에서 공급을 하는데, 바닥 공조에서는 한 18도 정도의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천정 공조에서는 이제 천정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천정에서 공급이 돼서 거주 구역까지 이렇게 쭉 이제 혼합 확산이 되면서 온도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바닥 공조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온 공기가 천정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이제 상승이 되겠죠. 그 실내에서 이제 발열이 있으니까 상승이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의 온도는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이제 난방일 경우에 5도의 공기를 천장에서 추출을 해줘야 실내가 24도 정도, 사람 거주역이 24도 정도가 이제 유지됐는데, 바닥 추출에서는 23도의 공기를 추출을 해도 사람 있는 거주 그 구역에 바닥에서부터 약 1.8m 뭐 그 정도 내외의 그 공간의 수직적인 공간의 그 온도가 같이 동일하게 24도를 맞출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극기 되는 온도를 기존보다는 좀 완화시켜도 되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3, 4도 정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바닥 공조 할 때는 그 극기 덕트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보통은 이제 그 실링 리턴을 좀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기존의 공조 시스템에서는 이제 급기하고 또 실내 공기를 빨아당기기 위해서 이제 그 환기 덕트도 필요해서 천정 속에 이만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바닥 공조를 하게 되면 이제 급기를 악세스프라 밑으로 하죠. 대신에 이제 악세스프라가 400만큼 이렇게 필요한데 대신에 그 환기는 만약에 이제 천정이 있다고 하면 천정에 별도의 덕트를 안 깔고 천정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그 극기 메인 환기 메인 덕트만 설치를 하면 환기 메인 덕트만 설치하면 이제 천정에는 그냥 공 디퓨저만 달아놓는 거죠. 천정 속에 별도의 덕트 없이. 그러면 천정 자체가 천정 속 공간 자체가 큰 찬바통이나 뭐 덕트 역할을 해서 그냥 환기로 빨려들어서 공조기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그 천장을 그냥 없애버리고 어디 적당한 공간에 리턴 그릴을 두든지 아니면 리턴 뭐 덕트를 요 벽면에 설치를 하면 바로 이렇게 공조기로 돼서 천정 자체를 없애는 지금 이제 이게 뭐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액세스프라에 설치되는 바닥 추출구는 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그 공간에서 보통 약 1.5m 정도 이상은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등압식 바닥 공조에서는 터미널 유니트에 극기팬이 내장이 돼 있어서 풍속이 좀 더 높기 때문에 1.5m보다는 또 더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액세스프라에 극기 추측으로 설치할 때는 정센터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 한쪽 면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바람 추출 방향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해서 한쪽 코너에 설치를 액세스프라 600, 600짜리 같으면 거기 한쪽 코너 쪽에 설치를 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강당이나 공연장의 그 공조 사례를 좀 보면 일단 대강당이나 공연장은 천정고가 높고 또 일정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그런 그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그 실의 바닥 면적에 비해서 냉난방도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특정 시간에만 또 집중이 돼 있고 대부분의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비어있는 공조를 하지 않는 그런 좀 특성이 있고요. 또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그 대강당이 좀 커지게 되면 무대부 쪽에는 굉장히 높아요. 높고 천정고가 높고 또 저쪽 뒤쪽에 그 좌석 맨 끝에 부분은 또 천정과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기류가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상당히 좀 다르고요. 또 그 냉방이나 난방이냐에 따라서 또 그런 그 바람이 내려가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냉난방 시에 어떤 공조 쾌감이 굉장히 좀 달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난방을 하게 되면 그 뒷부분으로 다 뜨거운 공기가 쏠려서 난방을 하게 되면 뜨거운 바람을 만약에 이제 천장에서 불어준다고 치면 또 뭐 바닥선 나와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이건 지금 바닥에서 급기를 해주는 형태인데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다 이렇게 뒤쪽에 정차가 돼서 위에가 이렇게 정차가 되겠죠. 이 뒷부분에선 머리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굉장히 온도가 높고요. 냉방 때도 마찬가지예요. 냉방 때도 냉기를 불어주면 밑에는 냉기가 쌓여서 정체가 돼서 밑에 부분에는 좀 서늘한데 윗부분은 성충화된 공기가 다 떠버려서 위에 부분은 좀 덥고 이런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좀 조용한 그 소리가 나면 안 되죠.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조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어느 정도 대강당이나 공연장이 규모가 커지면 무대부가 있고 객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대기실이라든지 연습실, 창고, 뭐 소품 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 또 뭐 관리부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데는 또 평상시에도 쓰겠죠. 사무실이라든지 뭐 창고나 또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없더라도 뭐 공연이야 뭐 하루 몇 시간 하겠지만 그 하루 몇 시간에 몇 시간의 공연을 위해서 한 달, 두 달씩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공연장을 사용하지 냉난방을 안 하더라도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냉난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직병식 공조기를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꼭 직병식 공조기를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규모가 돼서 일반적인 여론 가지고도 평상시에도 공급이 가능하면 직병식 공조기 아닌 냉온수를 공급하는 일반 공조기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다른 데는 다 안 쓰는데 야간이라든지 특정 주말이라든지 특정 시간에만 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병식 공조기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연습실이라든지 이렇게 무대부 말고 무대나 객석 부분 말고 별도로 평상시에도 쓰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거기를 덕트를 조닝하든지 아니면 공조기 자체를 아예 따로 별도로 공조기를 무대 객석부 공조기하고 부속실 공조기하고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것들이 그 무대 공연장이나 객석으로 전달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음 방지를 굉장히 좀 신경 써줘야 돼요. NC 뭐 25, 20 뭐 이라는데 NC 30 밑으로만 되면 굉장히 조용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C 25 이런 거는 상당히 방음 설비를 잘 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창층 경우가 많아서 재원 겸용돼야 되는지 법적인 확인도 좀 필요하고 또 조정실이나 영상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데는 무대 조절 장치 때문에 발열이 많아서 에어컨 같은 거를 또 반드시 좀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해서 하는 경우 이제 큰 대강당이나 공연장에서 많은데 공기조화기에서 밑에 객석부 밑에 이제 별도의 피트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극기덕 설치하고 무대 발 밑에 극기구를 설치를 하고 여기 이제 바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VF나 뭐 이런 것들 풍량 조절 장치가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대 하부에서도 이렇게 극기를 하죠. 앞에 부분에서도 하고 뭐 때로는 요 뒷부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대 자체에도 이제 냉난방이 돼야 되는데 천장에서 내려오게 되면 너무 좀 높이가 높고 그래서 무대 맨 끝 부분에다 라인 디퓨저 같은 걸 깔아서 살살 올라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2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밑에서 극기된 공기가 위로 떠서 이제 환기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무대라든지 부속실이라든지 이런 데만 또 따로 하는 공조기를 별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무대 부분만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대 공조기만 따로 해서 요 무대 부분에만 별도로 해준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웬만한 규모에서는 이제 무대까지도 하나 공조기를 하고 나머지 부속실, 연습실이나 조정실 뭐 다른 것들 하는 공조기 따로 이렇게 하고 또 규모가 작아지면 이제 덕트를 그쪽에 부속실에 가는 덕트 쪽에 전동등파 달아서 달고 이쪽 대강당이나 무대 객석부 쪽에 전동단파 달고 그래서 하나의 공조기로 전동단파를 열고 닫고 하면서 이제 풍량 조절을 하면서 사용 시간대에 따라서 그렇게 공개해 주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하여간 지출구 위치를 선정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공조할 때는 이런 아까 바닥 공조에서 쓰는 그런 형태의 추출구를 좀 많이 사용하고요. 예전에 이렇게 바닥에서 툭 튀어나온 머시룸 디퓨저라고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좀 모양새도 좀 그렇고 걸리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의자에 다리바라고 걸리는 부분들 때문에 시공도 좀 어렵고 해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면 이게 이제 객석 의자가 놓여질 부분이에요. 의자가 놓여질 부분에 뒷면에 이렇게 라인 디퓨저처럼 쭉 깔아놓은 이런 사례들도 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시공 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의자 다리바라고는 걸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좌석 밑에를 피트층처럼 둬서 이거를 긋기를 위한 찬바통처럼 이제 쓰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단열이 조금 돼야 돼요. 냉방 할 때는 이쪽에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트층에 단열을 좀 해야 되고 난방 때 물론 열선실도 이제 막아줘야 되니까 이거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긋기하는 거 말고 뭐 천정석 긋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제 생각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뒷부분에서 온도 고열 고임이 상당해요, 상당해.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배기 리턴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냉방 시중에는 난방 때는 난방이 필요가 없어요. 아, 뭐 제 생각에 이제 예를 들어 천정 속에만 천정에서만 이제 극기를 천정서도 하고 배기도 리턴도 천정서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이 천정에 설치된 극기 덕트를 요 뒷부분과 앞부분을 덕트를 조닝을 하고 거기 전동 단파를 아, 달고 또 환기 덕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 앞부분 뒷부분을 전동 단파를 달아서 냉방할 때는 뒤쪽에서 극기가 나오고요. 앞에는 그냥 닫아두고 그러면 뒤에서 냉기가 나오면서 밑으로 이렇게 쫙 쏟아져 내려가겠죠. 그러면 뒤에서 극기하고 앞에는 리턴하고 어차피 이제 뒤에서 냉기가 이렇게 쏟아져 내리니까 뜨거운 공기는 이제 위로 뜨면서 이쪽에 이렇게 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앞쪽에서 그 정체된 뜨거운 공기는 뒤로 빼내고 그다음에 난방 때는 거꾸로 앞쪽에서 이제 밑으로 좀 쏴주고 어, 쏴 쏴주면 난방된 공기가 이제 식으면서 어쨌든 또 그것도 위로 뜨겠죠. 그러면 이쪽 뒤에서 그 뒤에 이제 정체된 뜨거운 공기를 뒤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환기를 해주고 앞에도 이제 밑에까지 충분한 양의 공기가 많이 쏟아지니까 앞에도 난방이 어느 정도 되면서 뒤로 떠서 고여진 뜨거운 공기 뒤로 빼고 천정석 극기할 때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시즌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게 해볼 기회가 없어서 뭐 이런 패턴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완화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무대 부분에는 무대 배기팬이 있어요. 무대에서 이제 여기 조명이 많이 설치돼서 조명 발열을 좀 빼줄 필요도 있고 또 공연이나 이런 거 하면서 어떤 특수효과 때문에 연기나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빼내기 위한 무대 배기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닥 추출과 성취할 거고 여기 이제 뒷부분에 그릴을 설치한 경우고요, 벽체. 하부에 위에가 이제 객석이죠. 객석 하부에 그 플래넘 참바처럼 골조 자체를 피트층을 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극기 메인 덕트에서 이렇게 바람을 확 불어내면 추출구를 통해서 의자 밑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단열을 쭉 했죠. 이것도 지금 이제 단열을 한 거고요. 요거는 그 보하고 보 사이에를 천정 치듯이 막은 거예요. 천정 치듯이 막아서 이 자체를 플래닛 참바를 이용하고 덕트는 이제 여기에 걸려서 요 밑에 또 다른 천정이 또 있는 거죠. 요 큰 메인 통에만 바람을 넣어주면 이 안에가 이제 하나의 참바처럼 되어 있는 거죠. 무대부 별도 배기판 설치하고 이제 무대부에 극기를 할 때는 일단 소음이 좀 나지 않게 풍속이 조금 적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이라든지 배경막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너무 그 스크린 같은 거 뒤쪽에 있는 스크린에 가깝게 극기를 해주게 되면 바람이 나오면서 스크린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그 무대부 쪽에도 이제 높이가 좀 높고 그 공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좀 추워서 나중에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연할 때 대부분 옷들을 얇게 입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대부 뒤쪽에 컴팩터나 방열기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라인 디퓨저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온 공조하고 그 대온 도차 공조 좀 보겠습니다. 저온 공조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15도, 16도 뭐 이 정도 공기가 실내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그 환기되는 게 약 26도예요. 전체적으로 약 델타 T 10도 정도, 극기 환기 온도 차가 10도 정도 내외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15도 정도의 그 온도 차를 가지고 공조하는 방식을 이제 저온 공조를 하고요. 그 저온 공조를 하게 되면 극기 온도가 상당히 좀 낮아요. 보통 이제 10도 내외, 공조기에서 뭐 11도나 12도 정도, 7도까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덕트에서 단열이나 결로, 디퓨저에서 결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고, 보통은 한 12도 정도, 11도, 12도 정도 공조기에서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공조에서는 공조기에서 약 15도, 14도에서 16도 사이인데, 그거보다는 하여간 몇 도가 더 낮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온도 차가 커지면, 델타 T가 커지면 그만큼 풍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의 동력을 줄어들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덕트 사이즈도 줄어들일 수 있는 게 이제 큰 그 장점이고요. 여기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온도 조건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도 차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덕트 사이즈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줄여도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대온도차 공조에서는 요 공조기에서 실내로 그 공급되고 리턴되는 요 온도의 대온도 차도 있지만, 냉동기나 보일러에서 그 공조기로 그 공급되는 그 냉수나 온수의 온도 차를 크게 하는 그런 대온도 차도 있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7도, 12도나 5도, 10도에서 보통은 냉동기에서 공조기로 가는 냉수의 온도 차가 델타 T 5도인데, 그 공급되는 냉수의 온도를 4도, 환수받는 그 냉수의 온도를 14도 이렇게 하게 되면 온도차가 10도가 되죠. 그래서 기존의 온도차보다 훨씬 더 큰 온도차, 보통 한 7도 이상, 7도 이상 그 온도차를 두게 되면 이제 요 냉수나 그 요쪽에서도 여론 설비 쪽에서도 이제 대온도차가 되고, 또 이쪽 반송 그 말단 공조 장치 쪽에서도 또 대온도차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배관도 줄어들고 그 펌프 동력 출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 전공자하게 되면 뭐 제습이 좀 잘 되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제습이 좀 많이 기존 일반적인 공조보다 많이 잘 되고요. 이 대온도차 공조가 그 조금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리모델링 때문에 좀 그 많이 이야기가 그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 대부분 예전에보다는 건물의 부하가 이제 많이 증가가 되죠. 컴퓨터라든지 전산 장비나 이런 부분도 쓰는 게 많고, 이래서 그리고 또 어떤 뭐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서 부하량이 늘어났는데, 부하량 늘어난 상태에서 그러면 이 덕트 사이즈를 기존보다 더 키우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덕트 크기는 기존과 그대로 하되, 요 극히 환기되는 온도 차를 좀 크게 두면 그만큼 동일한 덕트라도 실내에 더 많은 그 부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 저런 저온 공조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일단 저온 공조를 하게 되면 온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 단열 두께를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야 돼요. 예전에 했던 그 일반적인 보온 두께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구가 결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지출구를 좀 선정을 해야 돼. 일반적인 지출구를 사용하게 되면 지출구 주변에서 결로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조기의 냉각 코일 같은 경우는 타원형 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튜브의 전열 면적이 그, 그 넓은 많은 타원형 코일을 적용하는 사례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에서 면풍속도 좀 줄여야 돼요. 그 결로수가 응축수가 저온이기 때문에 응축수가 훨씬 더 많이 생겨서 기존에는 보통 3m/s 미만, 보통 2.5에서 3m/s 정도로 그 코일을 통과하는 그 바람의 그 풍속을 유지를 했는데,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좀 낮아야만 응축수가 이 극기팬 쪽으로 많이 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의사항들이 좀 있고요. 이게 이제 타원형 코일이고, 일반적인 코일이고, 타원형 코일하면 요 공기에 접촉되는 면적이 좀 넓어집니다. 기존보다. 덕트도 이제 복합 덕트를 쓰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복합 덕트는 안에 우레탄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이제
그 덕트보다는 단열성이 좀 좋아서 저온 공조에서 적용하는 좀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보시긴 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요 자체는 기존보다 뭐 조금 좋을지는 몰라도 또 이 자체가 이제 나오는 게 두께가 보통은 한 20mm 정도 내외인데 그거 가지고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 복합 덕트에서 문제는 요 이음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음 부분이 단열자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단열을 추가적으로 충분히 잘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결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사전의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취출구는 병풍량 디퓨저를 이제 보통 많이 써요. 그 병풍량 디퓨저 많이 쓰고 이제 터미널 유닛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금액이 너무 비싸서 보통 이제 병풍량 디퓨저를 요즘 많이 쓰고 있고요. 그 터미널 유닛은 이것도 이제 팬이 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타입이 있는데 극기되는 공적에서 들어오는 극기가 그 실내 공기나 뭐 천장속의 공기를 같이 빨아당겨서 유인해서 혼합이 돼서 실내로 이제 공급해주는 뭐 이런 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펜파워 유니트처럼 팬이 들어가 있고 펜파워 유니트죠 이게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 공중에서 공급된 공기하고 실내에서 그 빨아당긴 공기를 같이 혼합을 해서 실내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 펜파워 유니트가 있고요. 그 펜파워 유니트 형태에 따라서 이제 병렬형이냐 직렬형이냐 그 이거는 이제 극기하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고 요거는 극기하고 병렬로 그 펜이 연결된 그런 타입이고 근래 이제 병풍량 디퓨저를 많이 쓰는데 병풍량 디퓨저는 대부분 보면 이제 이런 왁스 타입의 그 열동형 그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감지하는 그 온도에 따라서 안에 있는 왁스가 그 팽창을 하면서 그 신축 팽창을 하면서 이 그 날개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뭐 댐퍼의 그 궤도율을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타입이고요. 이런 왁스형 타입 이제 별도의 뭐 전원도 필요 없고 구조가 간단하고 하니까 병풍량 디퓨저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이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특정 업체에서 이제 외국 거 수입해서 국내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 디퓨저보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비싸죠, 많이. 안에 장치들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원리는 이제 그 냉방 시즌에 사용하는 그 온도 조절기가 있고 그 난방 시즌에 사용하는 온도 조절기에 따로 있어 온도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 온도 설정되는 그 값에 따라서 요 날개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날개 각도가 이제 조절이 되면 이 공조기에서 공급된 급기가 유인돼서 실내로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데 실내로 이렇게 공급이 될 때 이 실내에 있는 공기를 이제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되고요.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실내 온대 실내 그 감지되는 실내 온대를 감지를 해서 그 날개 각도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음, 뭐 좋은 공조 방식에서는 뭐 이 제품을 병풍량 디퓨저를 요즘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덕트 사이즈가 줄고 충고 줄고 입상 샤프트라든지 공실 면적이 줄어들어서 병풍량 디퓨저가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이런 덕트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들을 금액적으로 이제 상쇄할 수 있다. 뭐 그런 그 맥락이고요. 이런 그 덕트 크기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뭐 초경사비가 이렇게 크게 많이 절감되지는 않는데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 디퓨저 병풍량 디퓨저 고가의 병풍량 디퓨저를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금액과 줄어드는 금액을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뭐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개부수나 리모델링 때 실내 부하가 늘어났을 때 덕트 증설을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장점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팬 동력비가 덕트가 줄어들고 풍량이 줄어들면서 팬 동력비가 이제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제습이 잘 되니까 그 실내 먼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코일에서 그 공기가 수분이 응축되면서
코일이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실내 먼지들을 좀 달라붙게 해서 공기 청정 효과가 좀 있고요. 또 제습이 되면 실내가 조금 쾌적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산실의 공조 보겠습니다. 전산실은 일단은 뭐 에너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는 다 소비 시설이고 부하도 연중 내내 발열이 많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뭐 전산실, 여기서는 이제 뭐 조그마한 뭐 전산 사무실 말고 이제 큰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거기에 이제 PAU라고 전력 효율 지수라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전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체 전기 사용량을 그 시스템 전력, 뭐 UPS 측의 이제 전력량이라든지 그 이런 데이터 센터의 고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그 전력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요 시스템에서 쓰는 전력 빼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가 결국 이제 건물을 그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조 비용이죠. 공조 비용이 이제 그 나머지 대부분이겠고, 뭐 조명이라든지 기타 조금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에서 전체 쓰는 전력을 그 중에 차지하고 있는 그 건물 고유의 뭐 통신이면 통신, 방송이면 방송 그런 시스템에서 순수한 그 목적의 그 시스템을 쓰는 전력량으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값은 항상 1보다 커요. 1보다 크고 이게 크면 클수록 그 시스템이 좀 비효율적인 거죠. 그 냉방을 더 그만큼 냉방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선진국에서는 이제 1.4에서 1.8 정도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뭐 2 이상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산실 공조 조건은 뭐 대부분 22도에서 이제 한 50% 내외 그 항온항수 조건들을 대부분 그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것도 이제 뭐 그 온도 조건들이 그 클래스 크림룸처럼 이제 클래스가 있나 봐요. 이쪽 업계에서 이제 그 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대부분의 전사실 아까 설명드렸던 바닥 공조 형태로 그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요즘 전산 시설이나 뭐 전산실에서는 이런 컨테인먼트 방식이라고 해서 그 장비 배치하고 발열 상태에 따라서 고온구역하고 핫존하고 콜드존을 구획을 칸막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구획을 해서 서로 혼합이 안 되게. 예를 들자면 이제 기존에는 그냥 바닥에서 긋기를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장비를 통해서 장비 뒤에 보면 쭉 그 렉에 있는 장비들 뒷면에 그 팬들이 있거든요. 팬에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그거를 이 장비 위에서 막 다 섞이는 거죠. 섞여서 이제 항온항습기로 이렇게 그 갔는데 어, 이거는 그 바닥에서 긋기된 부분하고 요 이 콜드존이에요. 콜드존을 가둬놨어요. 이렇게 칸막이로 막았어요. 천정도 막고 이 옆면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입문을 달아요. 옆면에 출입문을 달아서 그럼 어쨌든 여기는 찬바람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장비를 통해서 뒤에 배기팬을 통해서 나오면 이쪽은 다 뜨거운 바람만 있는 거죠. 순수하게 뜨거운 바람. 이것처럼 찬바람하고 뜨거운 바람이 이쪽에서 천장에서 섞이지가 않게. 그래서 순수하게 뜨거운 바람만 그 항온항습기로 가고 요 장비에는 순수하게 찬바람만 이렇게 잘 들어가게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장비 냉각이 가능하겠죠. 이런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콜드존을 그 막아놓은 거죠. 그 콜드존에다 출입문에서 위에 막고 양쪽 끝에 면을 저쪽 뒤에 하고 이쪽 앞에 하고 막아놔서 찬바람이 여기서만 나오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 천정에 있는 배기를 통해서 그 배기시키든지 아니면 황원학습기로 리턴하든지 이거는 이제 핫존이고요. 거꾸로 바닥에서 찬바람 나오면 장비통에서 뒤에 뜨거운 바람 나오는 이 부분을 아예 구획을 해버리고 여기에 덕트를 꽂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공기만 바로 이렇게 빼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이 실은 상당히 좀 쾌적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전산실에서 외기 냉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환절기에는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외기 온도만 가지고도 실내 냉방이 가능하면 외기 냉방 활용하면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그 냉방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기 때문에 공조기에 공조기나 하원항습기에 외기를 도입할 수 있는 그 덕트를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필터 성능이 좀 좋아져야 되겠죠. 필터 교체 비용, 교체 주기도 이제 좀 짧아지니까 그 비용도 늘어나겠고, 하지만 어쨌든 난방은 필요 없죠. 냉방을 위한 그 여론 비용이 너무 많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즘은 이제 많이 적용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것도 이제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히트 방식을 이용한 방식들이 있고, 판형 열경기를 이용한 방식들이 있고, 또 환절기에 그 엔탈피 운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 바이패스 그 단파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고요. 히트 파이프를 이용한 방식은 그 판형 열경기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외기를 들어와서 그대로 판형 열경기에서 이제 배기하고 그 열교환하고 실내로 이제 공급할 때 이 필터가 오염되는 문제가 많죠. 요즘 외기 조건이 그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안 좋은 조건이 많아서 안 좋은 날들이 많아서 여기서는 그 히트 파이프를 이용해서 그 간접적으로 열만 외기가 갖고 있는 열만 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에서 다시 극기를 가고 실내 공기 재순환 시키는 거죠. 외기는 그냥 외기에서 그냥 배기로 그대로 열교환하고 나서 실내 공기하고 열교환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또 버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필터가 오염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외기 냉수 직접 냉방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겨울철에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냉각탑에 겨울철뿐만 아니라 이제 환절기에 그 외기 온도가 좀 많이 서늘하거나 낮은 시즌에는 냉각탑에서 그 냉각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냉방이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냉동기가 있고 냉동기에서 냉수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냉각수는 또 냉각탑하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서늘한 계절이나 겨울철에는 냉동기를 안 돌려도 냉각수 온도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냉각수하고 냉수가 열교환할 수 있는 열교환기를 하나 두는 거예요. 간접 열교환기를 두면 그 외기 냉각수만 가지고도 그 냉수랑 열교환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그 냉방이 가능한 그런 거라서 대규모 시설에서는 적용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충분히 이 열교환기 하나 추가되더라도 이 비용을 뽑고도 남기 때문에 요즘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런 그 외기 냉수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스트 수분매의 냉각 효과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는 이제 반도체 공장 할 때는 뭐 이런 부분도 좀 보긴 했는데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적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미세한 물방울을 분사시켜서 외기 냉방용 열기환기 표면에 물을 분사시키면 이제 그 물이 증발이 되면서 증발 냉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거를 보통 이제 그 밀평 냉각탑 전선 장비는 보통 겨울에도 돌아가야 되니까 냉각탑이 밀평 냉각탑이죠. 그래서 밀평 냉각탑에 대부분 보면 그 냉각 코일에다가 그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밑에서 수조 있는 물을 계속 펌프로 순환시켜서 뿌려주듯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이 항우랑 스키나 이런 게 이제 공냉시킨 경우에 실외기가 있겠죠. 그 실외기에 그 코일 표면에 물을 이렇게 분사해주는 장치를 다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기나 극기에 직접 그 물을 그 공기 중에 분사시켜서 하는 경우에는 이 분사된 물이 이제 증발을 해서 공기에 물방울 안 생기고 공기 속에 흡수가 되면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공기 냉각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덕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를 좀 확보할 좀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미스트 분무할 때는 그 덕트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미스트 분무하면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기 가스불이한 에너지도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외기 도입량이 많은 그런 시설에서는 미스트 분무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외기 워낙 풍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가스량만 해도 뭐 보일러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 하루 종일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겨울철 같은 경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 부분 그 미스트 분무로 커버를 하게 되면 증기 가스 그 에너지가 좀 많이 절감이 되겠죠. 전산시설은 뭐 인버터 제어 장치로 용량 가변 운전제가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 공조기, 냉동기, 뭐 냉각탑 이런 거를 다 그렇게 인버터 제어해 주는 게 좋겠죠. 워낙 가동 시간이 길으니까. 그리고 장비나 여론 같은 경우도 이중화가 좀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 항온항습기도 하나는 공랭식 썼으면 그 예비 공조 다른 하나 두 대가 이제 보통 두 대 이상씩 설치되죠. 그러면 하나는 공랭식이면 하나는 뭐 냉수식이나 순행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론 자체를 조금 달리 가져가는 게 이제 좋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요즘 이제 대형화되면서 어, 전체적인 시스템을 모듈화 시키는 경우가 좀 많다고 그래요. 이 전산 장비를 증설을 이제 단계적으로 증설을 하죠. 일단 뭐 건물은 5층 규모로 졌는데 그 중에 이번에는 3계층까지만 시스템을 꾸리면 각 층마다 이제 이렇게 전산 장비 놓고 그 항온항습기 쫙 설치를 해서 한쪽에서 들어와서 한쪽으로 쭉 나가고 그래서 그 한 층에 이제 뭐 전원 관련된 거, IT 관련된 서버, 항온항습기나 이런 그 냉방 장치가 한 세트가 되도록 모듈화 시키고 그러면 그 다음 층에 이제 또 확장될 땐 그 다음 층에 이렇게 요 같은 패턴으로 용량만 딱 증설 같은 패턴으로 한 세트 한 세트씩 올려놓는 그런 거죠. 자, 이제 다음엔 그 로비나 호래 공조고요. 그 로비나 호래 공조도 아까 공연장이나 대강당 이런 것처럼 일단 층고가 높아서 이제 어려움이 좀 많고 또 주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출입구에서 방풍실이나 주출입문에서 들어오는 외기의 영향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로비나 홀 쪽에 외부 쪽으로는 전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면이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뭐 대부분이죠. 로비나 홀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사 영향을 또 상당히 좀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건물이 로비 홀이 있을 정도 되면 대부분 건물이 층이 높기 때문에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연돌 효과가 생겨서 이쪽에서 바람이 쭉 빨려 당겨와서 상부로 떠서 연돌 바람 소리가 난다든지 뭐 출입문이 잘 안 닫힌다든지 뭐 또 엘리베이터 문이 연돌 효과에 의해서 잘 안 닫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돌 효과에 대한 그 고려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층고가 높아서 그 상부에서 밑에까지 급기하는 게 조금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외기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은 이중문으로 된 방풍실을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뭐 회전문이나 자동문 뭐 기본적으로 다 자동문으로 하고 회전문 설치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창가 쪽에는 그 팬코일이라든지 그 팬 컨벡터 이런 걸 둬요. 그래서 그 이쪽에서 이제 그 외주부 그 콜드 드래프트라든지 외주부 부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 창가 쪽에 팬콜이나 그 팬 컨벡터 방열기 이런 걸 설치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여기에 이제 이게 비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소음도 나고 하니까 하부층에 크기 덕트를 두고 바닥에 라인 디퓨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라인 그릴을 쭉 설치를 하면 이제 극히 그냥 라인 디퓨저라고 똑같이 보시면 되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극히 타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종종 보시죠. 공항이나 뭐 킨텍스 같은 그 대공연장 이런 데 가셔서 보시면 천장에서 극히 같은 게 제대로 특히 난방시 잘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저런 그 대형 극기탑을 세워서 극기가 이제 밑에 층에서 뚫고 올라오겠죠. 바닥 뚫고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쭉 쏴주는 거주역에 쏴주는 그런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필요한 거는 이 전동창이 좀 필요해요. 여름에 워낙 뜨거운 공기가 많이 정차가 되고 또 겨울에도 뜨거운 공기가 많이 정차가 돼서 여기 뜨거운 공기가 정차가 많이 되면 뭐 2층이나 3층 이렇게 천정면에 가까운 쪽에서는 나중에 이 뜨거운 공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이 공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부에 이제 전동창을 설치를 하면 온도 센서를 하나 설치를 하고요.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전동창을 열어서 밖으로 빼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이게 아까 이제 극기 타워. 보통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도 이제 극기를 해주지만 2층이나 이런 가까운 바닥에 가까운 쪽에서 보통 펑카 노즐 디퓨저 같은 걸로 극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이제 서울역의 사진인데 서울역도 보면 위쪽에서 이제 다 극기가 안 되다 보니까 바닥까지 못 내려다 보니까 중간에 덕트를 노출시켜서 그냥 쭉 돌려놨어요. 그래서 덕트에서 극기를 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사례고요. 여기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극기 덕트예요. 극기 덕트 원형으로 된 극기 덕트를 쭉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도 여기 이제 극기 덕트죠. 극기 덕트에서 밑에 위로 이렇게 쏴주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하고 식당의 공조를 보겠습니다. 주방은 일단은 뭐 냄새하고 열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방의 음식 냄새는 그래서 후드를 통해서 바로 외부로 배출되도록 이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급기는 이 열기 때문에 굉장히 조리사들이 뜨겁고 힘들기 때문에 조리사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요리하는 요리하기 위해 서 있는 그런 부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급기를 이제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펑카 노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펑카 노즐은 급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디퓨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야 되는 거죠. 음압을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당 외부로 일반적인 다른 뭐 복도나 다른 옆에 있는 실로 냄새가 나가면 안 되니까 살짝 음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조기를 인버터 제어를 해서 이 배기되는 배기팬의 풍량에 뭐 극기되는 공조기에서 극기되는 극기량을 10%나 20% 정도 적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풍량 발환식이 극기하고 배기되는 풍량 발환식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방에서는 배기만 하고 식당 쪽에는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극기만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조리원들 있는 부분에 최소 극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전체적으로 냄새가 주방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빨려나가게, 보통 이제 출입문이 이쪽 식당 쪽에 출입문이 있으니까 냄새가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식당하고 주방하고 튀어진 창문 사이로, 배식대 사이로 공기가 극기가 빨려서 나가게끔 하면 이쪽이 확실한 음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례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방에서 하루 종일 주방 배기팬을 틀게 되면 이 주방 배기팬의 풍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동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계속 하루 종일 조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야채 절단이나 이렇게 가공하는 작업할 때는 열기라든지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조리 시간 이외에는 사실 배기량이 그렇게까지 큰 필요가 없어서 근래에는 이제 후드에다가 인텔리 후드라고 해서 자동 후드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후드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후드 한쪽에서 광선을 쏘고 반대편에서 그거를 이제 반사시키는 반사판을 둬요. 그래서 옵틱 센서라고 하는데, 광 센서라고 하는데, 이 광 센서가 갔다 오면서 이쪽에서 수분이라든지 수증기나 연기가 많이 올라오면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의 양의 감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감도가 많이 떨어지면 여기서 수증기라든지 연기가 많이 발생되는 거니까 이 주방 기구를 많이 지금 쓰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만큼 팬을 많이 돌게 하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광의 양이 뭐 거의 100%다 돌아오면 주방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후드를 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배기팬의 풍량을 좀 줄여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 전동 단파를 다는 업체가 있고 안 다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전동 단파를 달아야 되겠죠. 각 후드마다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작동되는 후드는 단파를 열어서 배기를 해주고, 작동하지 않는 후드는 단파를 닫아서 배기를 안 해주고. 근데 단파를 안 달려고 하는 경우는
이 단파가 그 기름때 때문에 이렇게 고착이 되겠죠. 날개가 이제 닫혀 있다가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파나 날개에 기름때가 많이 끼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닫혔을 때 이게 잘 안 고착되는 문제 때문에 안 들려고 하는 업체가 일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인버터 제어를 하고 이 시스템의 기본 그 컨셉을 생각한다면 단파를 둬야 되고요. 단파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고착되는 게 문제라고 하면 단파 날개하고 요 단파 틀을 좀 떨어지게 하면 돼요. 날개가 100%안 다치게 하든지 아니면 단파 날개 자체가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100% 다치더라도 단파 외부 그 케이싱하고 날개가 닿지 않도록. 그러면 뭐 기름때가 엄청 두껍게 끼지 않는 이상은 단파가 고착이 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광학 센서를 두는 것과 또 배기 덕트에다가 온도 센서를 둬요. 온도 센서를 둬서 여기서 뭔가를 하면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이걸 쓰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센서를 같이 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걸 제어하기 위한 그뭐 판넬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 사례에 대한 사진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천정 자체를 다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시스템화된 천정으로 같이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후드 같은 거를 하고 이런 쪽에는 이제 긋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바람이 긋기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배기 쪽으로 들어가게. 지금 이 칸막이 같은 게 없죠. 이거는 지금 이제 이런 인텔리후드하고 그 시스템 천장을 같이 꾸미는 사례인데 어쨌든 이쪽에가 지금 작은 타공판 같은 걸로 된 천정 그 스텐판으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방기가 없는 이런 부분에서 극기 덕트에서 이제 연결된 극기 천정판이죠. 여기서 바람이 쭉 내려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기류를 형성시켜 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후드를 사용 안 하는 시간이 그 동력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실제 해보면 뭐 거의 50% 이상 그 동력비가 주는데 이 양이 상당하죠. 이게 큰 주방이 큰 경우에는 마력수가 상당히 모터 마력이 크기 때문에 그 동력비 절감 효과가 상당하고요. 일단 이제 주방 배기팬이 옥상에 설치 대부분 되는데 주변 건물이 있을 경우 이제 냄새로 인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주변에 옥상 공조실이 있어서 공조기로 다시 유입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냄새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는 게 좀 좋고요. 이 필터가 좀 냄새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그 업체 선정하시거나 자재 선정하실 때 좀 잘 하셔야 되고, 이 저거 필터를 설치하더라도 이 주방에서 나오는 배기 자체가 뭐 기름때라든지 수분 같은 게 많아서 주로 이제 활성탄 계열의 그런 그 공극 있는 입자를 이용한 그 흡착으로 대부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다른 그 뭐 UV 램프나 다른 광축면이나 이런 거를 이제 더 두는 것 뿐인데 어쨌든 이 활성탄이나 이런 공극이 그런 수분이나 기름때 성분으로 막히게 되면 금방 그 자기 성능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탈취 필터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 공중에 있는 외기 루브하고는 충분히 이격거리를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 천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극기 부분이 있고 배기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극기 찬바, 배기 찬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극기 덕트에 연결해서 극기를 해주는 거고요. 배기가 이제 이런 데는 밑에서 수증기나 뭘 쓰는 장비들이 많아서 그냥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배기를 빨아당기면 지금 요 극기 부분하고 배기 부분은 천정 속에 칸막이를 해요, 업체가.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극기 부분하고 배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공기가 섞이지 않게 하고 요 천정 속에가 이제 찬바통이 되는 거죠. 업체에 따라서는 배기를 이렇게 찬바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에 따라서는 극기를 찬바로 하고 배기는 이렇게 찬바를 하게 되면 스라브라든지 이런 주변 골조나 이런 데 기름때 끼는 것들 청소하기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극기는 그 후드처럼 해서 덕트를 다 직접 연결을 하고 배기는 그렇게 덕트를 연결하고 극기를 대신에 천정 수계를 찬바통으로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극기나 배기나 둘 다 덕트로 바로 연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천정 수계 이런 칸막이 둬봤자 기밀성 있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기밀성 있게 유지도 안 되고 굳이
이 안에를 또 뭐 청소하거나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청소 시스템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100%다 청소가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천정판들도 또 청소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느니 극기도 다 덕트를 연결하고요. 극기 카세트에 덕트 연결하고 배기도 다 후드 쪽에 다 연결을 덕트로 바로 직결을 하면 천정석에 별도로 이런 거 필요도 없고 뭐 천정석에 오염 문제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고층 건물인데요. 초고층 건물은 일단 초고층이라는 것 자체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일단 대형 시스템이 되고요. 설비 자체도 공조기나 이런 설비, 방수 설비 다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도 층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조닝하거나 개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특히 이제 문제가 그 초고층 건물에서 외부가 다 커튼홀인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그래서 루바 설치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좀 많아서 중간중간에 루바를 우리 편한 대로 설치할 수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사실은 이제 설계 초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공조실을 좀 여러 층에 다양하게 분산시켜 놓으면 수직 코어, 파이프 샤프트가 좀 적어질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공조실에서부터 이제 몇 개층 많은 층들을 그 덕트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덕트나 파이프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 샤프트가 또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건물에 따라서 많이 융통성 있게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중간 중간에 그 공조실 큰 것들을 둬서 그 중앙에서 이제 그 한 구역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몇 개 존으로 나눠서 뭐 저층부, 중층부, 초고층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외부에 루바 쓰는 게 조금 자연스럽다면 각 층마다 쫙 공조실이나 공조기를 두어서 층마다 해주면 사실은 이게 제일 좀 그 편리는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입상 샤프트가 많이 그 줄어들겠죠. 요 공조기를 위한 그 냉온수 배관 정도만 이제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덕트가 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덕트 사이즈 때문에 파이프 샤프트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근데 실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서 중간중간에 외조기를 둬서 일단 외부 공기만 공조기에 전달해주면 공조기가 실내 공기 받아서 다시 재순환시키면서 공조기에서 이제 각 층마다 공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 도입 외기량만 그 외조기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 덕트 사이즈가 좀 작아지겠죠. 이 방식보다는 덕트 사이즈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혼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요거는 이제 그림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장시간 그 공조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고 있는 그런 공조 방식도 있고 지금은 이제 잘 쓰고 있지 않은 그런 공조 방식도 있고 한데 뭐 내용들 보시면 다 이해가 갈 거라 생각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